그 비즈니스 장문 그 수업이랑 요거 틀리기 쉬운 표현이랑 두 가지 이메일 수업인데요. 연구원님 3개 다 오시고 그죠? 네. 그다음에 장문을 안 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예. 아, 네. 신청 안 했다. 네, 장문이 조금 더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먼저 들어보시고 장문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페이지 앞에 보시면 틀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되게 잘 헷갈려하는 거를 위주로 적어놨어요. 사실 이메일 쓰시다 보면 물론 기술적인 얘기 들어가고 전문적인 얘기, 업무 얘기 들어가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쓰는 패턴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는 패턴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조금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것들, 그거 위주로 바로 잡아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뒷부분에 이제 첨삭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일단은 그냥 제일 익숙하신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퍼런스 콜 조금 비슷하죠? 네. 그래서 1번 문제,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어떻게 뭐가 맞을까요? 두 번째 것 같아요. 두 번째 것 같아요? 네. 응. 저도요.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1번은요? 왜 안 될까요? 어순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I can ever thank you 라고 간접 의문문 순서로 와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메이더님만 몰라요. 아, 네. 네. 제가 촬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자이크 다 해드릴게요. 예.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그런 어순으로 I don't know how I can ever thank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how can I thank you 이렇게 말하면 SPA 수업 보통 들으시러 저한테 오시다 보면 how to say 어떻게 말하지? how can I say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처럼 how can I thank you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how can I thank you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두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순 문제 때문에 답은 2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ever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how,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ever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그런 걸 전달할 수 있을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저기요? 네. 네. 2번. 맞추는 거예요. 네, 객관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답으로 넣어놓은 내용들이 아예 틀렸다는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1번? 네. 사람들? 2번? 저는 1번. 1번? 바꾸실 분? 네, 정답은 1번 니 맞고요. 호프와 wish의 기본적인 차이는, 호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염원, 소망, wish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법 구문 중에 하나가 I wish I could fly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wish가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죠. I wish you a Merry Christmas는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닌가요? 그거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은 뭐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어 라고 얘기할 때 wish를 써버리면 폐가 될 거 뻔한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가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죠. 네? 저기요. 네. 저기요. 뭐야 이게. 3번.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두 번째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다 맞는 거야. 복수 정답 있어요. 제가 그렇게 쉽게 내진 않았어요. 복수 정답 있어요. 이번 같은데. 네. 근데 1번이 딱히 틀린 거는 모르겠고, 그죠? 네. 의미 전달은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 우리 비즈니스 이메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2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I'm sorry to disappoint you 라고 하는 거는 친구 사이에는 뭐 그래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뭐 야구르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spoken English와 written English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비즈니스 영어 이메일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 sorry I couldn't do more to help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때 컨퍼런스 콜 들으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 sorry라고 나가는 문장은 내가 진짜 미안한 거예요. 네. 한국 분들 너무 안 미안해도 되는 부분에서 많이 미안하다고 하셔서 sorry라고 하는 건 미안할 때만 해야 됩니다. 4번 내일 연락드릴게요. 첫 번째 거 맞는 것 저는 이번 같아요. 1번. 보통 컨택트 다음에 뭐 쓰세요? 저거. 컨택트 2 되지 않나? 컨택트 with는 왜 안 되지? 이런 콜로케이션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컨택트 다음에 with이 나오면 신체 접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너랑 신체 접촉할 거야 라는 의미가 돼버리죠.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굉장히 민망한 어색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 끼셔도 제 소리 들리는데 대답을 해주세요. 5번 볼까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2번. 저도 2번. 저도 2번. 근데 1번으로는 아예 안 쓰세요? 많이 쓰시던데? 저한테 메일 보내실 때 보면. It's hard to explain 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라고 하고 뒤에다 설명을 하겠죠. 혹은 못하면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It's hard to tell you this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나는 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네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거야. 혹은 안 듣는 게 좋아. 어쨌든 너한테 안 좋아. 라고, 그러니까 It's hard to tell you this 라고 하는 거 정말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거야. 난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건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실 때는 2번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이요. 저는 2번이요. 1번 안 될까요? 1번? 간단. 뭐 둘 다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번 특강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죠? 뉘앙스 좀 다른 느낌. 그럼 직역을 해볼게요. I understand. 나는 이해를 한다. What you say. 네가 말을 하는 것. 현재형이니까 네가 평소에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한다가 돼버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라고 하려면 I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진행형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혹은 I understand what you said. 말씀하신 부분, 이미 과거에 한 거에 대해서 알겠어요? 라고 할 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I understand what you say 라고 해버리면 나는 귀가 있으니 너의 말을 알아듣는다. 그쵸? 다음이요. 7번은? 저는
정답 가능하다고 아까. 그럼 하나 더 골라야겠죠. 네, 2번, 3번이 정답이고요. 회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재정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3번처럼 in the red, 적자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s in trouble 이라고 하는 게 뭔가 통상적으로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1번처럼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저 봤어요. 여기 로템 시니어분 중에. 예. 회사 들어오지 말라. 그죠? 왜냐? 위험. 응, 회사 안에 뭐 이런 거죠. 아, 저희 회사 직원들이 좀 난폭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응,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직역하는 듯한,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대부분 직역을 하시다 보면 영어의 콜로케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국말을 번역만 이제 끊어서 어절별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8번. 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저도 1번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그냥 리플. 되게 입에 붙죠? 그쵸? 응.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I have few friends. I have a few friends. 차이가 뭐예요? 그냥 뷰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아예 거의 응. 없다. 응. 뭐 뷰는 그래도 그나마 있는. 응. 그러면은 일단 양에서 차이가 나네요. 저는 그렇게. 그쵸? 알고 A 있어요. few가 더 많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A little이 좀 더 많네요. 그러면 it takes a little time이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시간 좀 걸려요 라고 얘기할 때 a little 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little time이라고 하면 거의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금방 끝나요가 되는 거죠.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a little이랑 little, 그냥 a few 이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입에 안 붙다 보니 쓰시면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럼 2번이 맞는 거예요? 네, 2번이 맞아요. 왜냐면 안 걸린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세개 다 된다. 저도 3개 다 쓰는 것 같아요. 상황. 저도 네. 바꾸실 분. 바꾸실 근데 분. 1번, 네. 3번은 잘안 쓰고 3번 잘 안 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메일 쓴다는 전제 하에 메일에서는 응. 2번, 3번만 쓸까요? 그 2번, 3번이 정답이긴 한데요. Y를 스포큰이라서 정답이 아닌 게 아니라 Y는 왜가 아니에요. 눈 진짜 크시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니저님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왜요? 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엄마가 누구야 했을 때 왜요? 왜? 그 왜가 why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what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why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왜가 아니고요. 보통은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요 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가시는데요? 라고 왜 가요? why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what for? 이렇게 묻죠 보통. 뭐 때문에 가시냐고. 뭐 any occasions? any events? what for?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제가 저번 주에 더현대를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How come? 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why가 왜이다 라고 이퀄로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why를요 정말 궁금해서 why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물론 있죠. what is the reason에서 why is that?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형에서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직접적인 걸 쓰시면 조금 구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예외도 많지만 그래서 why라고 물어볼 경우는 비즈니스 메일에서 거의 없고 일반 생활에서도 쓰실 때 좀 잘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메일에서는 could you tell me the reason 혹은 I'm not clear on the reason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실수 없이 의미의 오해 없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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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이 끝날 때 돼서 입 풀리시겠는데요, 다들? 어떡해. 벌써 20분 지났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3번을 저는 1번 아니면 3번. 2번은요? 1번 좀 어색한데? 정답은 1번, 3번이에요. 그런데 다른 수업할 때 2번을 선택하신 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되게 잘 감이 있으신가 봐요. 2번처럼 말씀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지금 10번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의도한 바는 이제 인사처럼 하는 거죠. 만나서 혹은 뭐 이렇게 이메일로 연락을 할 때 말씀 많이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번처럼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너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나쁜 의미예요. 뭔가 악당을 만났을 때 나올 것 같은. 그럼 그런 표현은요? 뭐 누구 부장님이 좋게 얘기하시던데요? 혹은 윌리엄 씨가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전에 해외 영업팀 분들 오셨을 때는 그런 말 많이 쓰신다고 하셔서 했는데 사실 쓰실 일 별로 없으시죠? 업무하실 때. 네. 그 사장님 수업할 때 사장님이 저기 토마스 무슨 다른 사장님이랑 저기 골프를 치러 가신다길래 이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그 사람이 칭찬 많이 하던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요렇게 많이 써요. 근데 참 어떤 부서, 어떤 직무이신 분이 오시는지를 미리 알면 더 준비가 좋을 텐데, 그쵸? 됐어요? 네. 11번. 너무 쉽다. 그쵸? 2번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1번처럼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hear과 listen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막 들리는 거 hear, see 뭐 이런 거는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내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그건 hear이에요, listen이에요? hear이죠. 그런데 내가 음악을 켜서 라디오를 켜서 들으려고 듣는 거는 lis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my English hearing is not very good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는 귀가 멀어서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이 돼버리죠.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책임님 중에 수업을 하는데 SPA 수업하는데 서머리 하잖아요. SPA에서. 근데 저랑 그러니까 제가 보통 수업 1대1 수업에서는 한국말을 최대한 안 쓰고 영어로 하니까 하다가 뭘 물어보신다고 한국말로 대화를 했어요. 한국말 되게 잘 저랑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서머리를 시작하니까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뭐죠? 무슨 수류탄? 무슨 탄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귀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서머리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영어만. 한국말은 다 대화 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해서 영어만 잘 안 들리세요? 라고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쓰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22번. 저도 1번 아니에요. 다시. 저는 3번만 하겠습니다.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 스코어 할걸. 몇 개 누가 맞추고. 정답은요? 일단 3번 정답 맞아요.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번이에요. 1번은 왜 안 되냐면요. We can make it by Friday라고 얘기를 하면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거기 도착할 수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물론 우리가 we made it, I made it, 내가 해냈어 이렇게 할 때는 make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렇게 이제 현재 형태로 시제가 현재형으로 we can make it by Friday라고 하면 금요일까지는 거기 도착할 수 있어요. 금요일까지는 거기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돼요. 그래서 do it 혹은 finish it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다들 언제 입이 풀리실라나? 장문 수업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되게 조금 쉬운 부분이라 혹시 너무 쉬우세요? 뭔가 질의응답 위주로 갈까요? 아니에요? 너무 쉽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게 평소에 실수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할까요? 네. 그럼 조금 빨리 하고요. 저기 첨삭 위주로 갈게요. 13번에요. 저는 1번 같습니다. 2번에 I need 그 1번에 있어.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 2번이 정답일까요? 스위스 블루쇼가 비즈니스 잉글리시여가지고 그 다음에 리드가 공손해. 네, 맥락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want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핑크색이랑 하늘색 중에 뭐 할래? 했을 때 I want pink 하는 그 want예요. 나 하고 싶어. 근데 이 want를 어른 말투로 바꾸면 뭐예요? would like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네가 메일을 보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할 때 want를 써버리면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좀 제대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ant를 써요.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의도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need를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하하. 14번. 1번. 2번. 저는 둘다 어떠세요? 둘다 정답은 2번입니다. 회신해드렸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내가 회신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회신을 우리는 answer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return을 써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보낸 메일을 나는 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가 돼요. 왜냐면 return은 온 거를 다시 back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직원분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도 다른 거를 질문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return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return은 정말 되돌려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뭐 회신이라고 쓸 때는 answer를 쓰시는 게 맞아요. 15번. 저는 둘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 차이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일단 비즈니스 이메일의 원칙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가 빼는 거예요. 영어는 had initial language 중요한 거 다 앞에다 얘기해야 돼요. 한국어는 had final language 중요한 거 다 뒤에다 얘기하죠. 서론이 길죠. 그래서 여기서 could you tell me 나한테 어드레스를 말해줘 if you have one 하나 있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인데 2번은 if you have an email address please let me know 이 please let me know에 알려달라는 얘기는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는 얘기가 되니까 yes or no의 대답이 나오겠죠. 나 있어. 끝. 물론 그렇게 메일이 회신이 오진 않겠지만 혹은 뭐 대화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아니 16번
있는 단어. 저도 3번. 가분? 응, 폰트가 깨진 거. 그러면 답은 2번, 3번 두 개 다 되겠죠? Your email is garbled. garbled 자체가 이렇게 글자가 깨진 거를 garbled라고 해요. 그리고 can't read email이라고 하면 저는 이메일 계정 없어서 이메일 안 써서 이메일 못 읽어요. 예, 의미가 됐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이번? 진짜 공부. 둘 다 맞아요? 1번인가? 1번인 것 저도 같아요. 1번 맞는 거 1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바꾸실까요? 또 어디 갔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냈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2번. 제가 방금 전에 영어에서 중요한 head 중요한 건 중요한 정보는 다 앞에다 빼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중요한 정보는 시제, 긍정, 부정, 뭐 인칭 이런 거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not이라는 이런 부정 지표, 굉장히 중요한 부정 지표는 무조건 앞에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더 자연스럽고요. 2번으로 말하는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번처럼 말한다. 그러면 정말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물론 I think, I don't think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금 말을 하는 거 돌려 말하는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not이라는 부정지표를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do, don't 여기에다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I don't think I received your email 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은요 맨 앞에까지밖에 안 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는 필요한 정보를 다 얻어요. 그걸 끝까지 잘 안 들어줘요. 이메일 쓰실 때는 더 중요하겠죠. 대충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I think 하는 순간 이 문장은 긍정문이구나가 걔네한테 와닿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18번. 2번. 저도 2번 1번? 2번. 2번? 2번이요 2번? 저 2번. 2번? 1번인데. 네, 1번이에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It's difficult to say가 맞아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이 맞아요. It's hard to say라고 얘기하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티코마 1번? 2번. 항상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뉘앙스도 2번이 뭐지? As soon as possible 많이 쓰시죠? ASAP 이렇게. 그런데 이 as soon as possible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right now가 지금 당장이라면 as soon as possible은 최대한 빠르니까 일단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업무로 굉장히 바쁜데 누가 옆에서 이것 좀 해달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이따 나중에 보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랑 네 지금 해드릴게요 라는 다르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절할 때나 조금 미룰 때도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뉘앙스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20번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1번이 저도 1번이요. 1번은 네, 1번이 맞아요. 2번 왜 안 돼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수동태 엄청 많이 쓰시는데? 끝내야 되는 응.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저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끝내야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쓰면 어떡하지? 그 끝내야 되는 게 누가 끝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잘 하신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지금 끝내줘야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내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할 때는 불필요하게 수동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21번. 이건 맞습니다. 지금 이건 안 어렵죠? 났어. 틀려났어.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일을 할 때 혹은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1번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positively는요, 우리는 긍정적으로라고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 will consider it positively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consider 하겠습니다의 의미이지, 이런 경우에서 이런 뉘앙스로 쓰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뉘앙스는 have a good look at it, have a good look 한다는 의미로 쓰셔야 돼요. 다음이요. 왠지 이건 맞습니다. 왠지 2번 같아. 이제 점점 2번이 정답이죠? 제가 첨삭 같은 거 많이 받아보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메일 쓰실 때. 확실하게 딱 yes면 yes다, no면 no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비즈니스 이메일의 원칙이죠. 그 밖에 주의해야 할 표현에서는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I'm sorry for the delay. 예를 들어서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m sorry 끝내버리는 건 정말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조금 맞지 않아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포시한 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로템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뵌 분들은 영국에서 쓰는 영어보다 더 존칭을 쓰면 썼지 더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문화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I'm sorry로만 끝내시는 거는 조금 무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I'm sorry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한 걸 반드시 for plus 명사 형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 약간 인강 찢는 것 같아요. 이미 아까 하셨죠. 그 있죠?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그거 같아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혹시 유감스럽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감스럽다? 예, 사전 찾아보면 I'm sorry도 유감스럽다 네네네. 나오거든요. 이거 써도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메일인데. 어떤 상황에서 유감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만약에 업체가 했을 때 나는 기분 나쁜 거를? 예, 그런 걸 듣기가 유감스럽다. 그때도 마찬가지 I'm sorry to hear that. 아니면 I would say that I am 뭐 a bit upset. 차라리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가거나. 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마 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I'm sorry to hear that 혹은 뭐 I'm sorry for 똑같아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2번은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어이없는 거지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이 늦었을 때나 혹은 연락을 좀 늦게 하는 경우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낼 때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영어에서는 patience, 인내심, 당신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인내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patient는 무슨 뜻? 환자. 환자분에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이거는 사실 쓰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발음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3번 Yes sir 쓰세요. Yes sir, yes ma'am 이런 거 쓰세요. 아니. 쓰세요. 쓰지 않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메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나봤고 이메일로만 정말 이메일. 한두 번 연락하는 그런 사이에서 는 괜찮아요. 그런데 친한 사이거나 혹은 얼굴을 그래도 한두 번 본 사이에 만약에 내가 yes sir를 쓴다 그러면은 상대방 굉장히 섭섭해하겠죠. 얘 나한테 손 긋네 이렇게. 혹은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오빠가 잘하는 건데 뭐 하면은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놀린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너무 선 긋는다. 우리 그래도 전에 한번 봤는데 혹은 이번 프로젝트를 그래도 오래 하고 있는데 너무 선 긋는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영어권 기준입니다. 인도 분들은 인도랑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인도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제도 때문에 sir, ma'am, madam 이게 완전히 호칭이라 안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실 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 특강을 들으실 때 질문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게 누군지 모를 때 이메일을 이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이름만 알고 미스인지 미세스인지 미스터인지를 아무것도 모른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럼 그냥 풀네임 쓰는 거 같아요. 그냥 dear 누구누구 이렇게? 네. 네, 그거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시중에 이메일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100% 스팸 편지함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못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비추. dear 다음에 이 미스터인지 미세스인지 미스인지 호칭을 붙이고 이름 혹은 dear 다음에 full name 혹은 dear 다음에 이름만 혹은 hi 다음에 이름만. 근데 hi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 안면이 있는 사이 혹은 여러 번 연락을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이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miss, misses 구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다 miss로 하시면 돼요. 관공서에서도 그걸 구분을 안 해요. 됐나요? 네. 선생님 그리고 네. 보스가 표현도 쓰나요? boss. 방글라데시 출장에 가서 보스. 방글라데시면 쓸 것 같은데요? 동남아면 쓸 것 같은데요? 약간 그냥 상사 그런 개념인데 보스. 영어권에서 보스는 조금 정말 그 높은 정말 그런 거에 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남아는 참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미국이나 어디 다른 영어권에 가면 미스라고 부르겠죠 저를.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마담, 맘, 뭐 맴 이러면서 막 처음에는 뭐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영어권 기준이에요. 밑에 비즈니스맨이 자주 쓰는 관용어 표현 부분은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쓰실 일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갑자기 주재원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뭐 실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그 외국이니까 셀러리맨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쭉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활용도 높은 조동사 부분에서는 조동사 선택을 너무 다들 힘들어하시고 막 그러시길래 이건 제가 그냥 보너스로 넣어놨는데요. 비즈니스 메일에서 제일 많이 쓰실 말 have to, have got to, need to 정도입니다. must는 너무 세요. 안 하면 죽어. 그래서 must는 쓰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should는 have to와 should의 차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해야만 한다. 응. should는? 하세요. 하면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should는 뭔가 정말 옳은 일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should를 많이 써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글쎄요. 저 같으면 have to, need to가 제일 많이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계약서 영어에는 shall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메일이나 말씀하실 때 shall을 많이 쓰시면 우리도 계약서 말투로 평소에 동료분들이랑 대화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shall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쉘이 정도로 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데 머스트 정도요? 용도가 달라요. 정도? 용도가 달라요. 완전 그냥 계약서에서 말투, 계약서 말투, 고서, 뭐 이렇게 written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네. 질문 있으세요? 아까 그래서 이게 이걸 쓰란 거예요. 네. Certainly 혹은 of course 혹은 sure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일이요. 이렇게 뭐 딱딱한 거는 맞아요. 더 푸시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정말 극 존칭을 그러니까 걔네들도 잘 안 쓰는 극 존칭을 써야 하는 이유는 없어요. 저 캐나다에 살다 왔거든요. 네. 제가 비즈니스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거 되게 공손한 막 호텔 같은데 가면 쓰더라고요. 뭐래요? 어디 뭐 써? 그러니까 서틀 써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 표현인 거니까 보통 썰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틀리가 이제 메일 때 맞는 표현인데 그걸 그 썰을 쓰면 안 되나? certainly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sor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틀리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yes sir보다는 그 세 개 중에 쓰시면. 네. 맨 마지막에 네. 관용인가 뭐 신시얼리나 네네네네. 그런 거 꼭 써야 되나요? 관례? 관례? 네, 따르시는 게 좋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적당한 건 그냥 best regards 혹은 뭐 regards 혹은 뭐 그냥 그 정도? 그럼 그게 대충 어떤 뉘앙스인가요? 감사합니다. 그냥 네,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뭔가 이렇게 글쎄요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냥. 그래서 보통 보면 이메일을 제가 받아보면 그게 있는데 꼭 끝인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별로 우리 하고 싶지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꼭 끝인사로 좀 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되셨어요? 네. 오케이. 질문 주신 거 이제 같이 볼게요. 여기는 안 적어놨고. 근데 제가 이걸 너무 1시간 전에 받았는데 다른 수업들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이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뭐 동문서답 하길래 약간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답변은 저한테 안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이 완전 동문서답이라서 네네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론상으로 80인데 블라블라 해서 얼마나면 좋겠냐라고 문의하시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번 이건가요? 아니 2번 이거죠? 여기서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mainline track 이 부분 먼저 볼게요. according to the theory 이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according to 저라면 뭐 due to the bad condition of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due to the problem of 이렇게 가거나 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뭐로 인하여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because of 쓰셔도 돼요. 그런데 because of보다는 due to가 조금 더 격식 있고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를 뒤에 할 거다라는 걸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ue to가 나오는 순간 뭐 어떠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서 저 같으면 due to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아요. Due to the condition of the mainline track, it seems impossible to test the maximum speed at the speed of or more. 여기 아니면 bad condition of the mainline track이라고 굳이 안 하시고 진짜 정말 아까 뭐였죠? 무슨 문제였죠? 아 서로 사랑 요약해서구나. 아니면 정말 문제점을 딱 그냥 한마디로 해주시거나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f the maximum driving speed is please reply 다음에 to 다음에는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to는 지울게요. 그리고 우리가 what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how much로 할게요. should be가 이제 느낌이 얼마면 좋을까요의 느낌이라면 얼마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니까 요런 식으로 이거 지금 스탠다드 쓰겠지? Please supply how much the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due to로 딱 시작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딱 찍어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 seems impossible to test the maximum speed. 지금이 80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80인데 이론상으로. 굉장히 그게 안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얼마나 맞춰야 되나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줄여야 된다는 말 이런 명확한 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we'd like to reduce the maximum speed of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아예 딱 명확하게 처음부터 나는 줄이고 싶어, 나는 고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이런 거를 앞에다가 딱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theory 뭐 혹은 뭐 due to t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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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it seems impossible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상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네네. 약간 걔들이 지금 책임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 매뉴얼만 그럴 수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아 우리는 그 계약상에 그대로 했다. 그 성능 만족했다. 뭐 자꾸 그 소리만 반복하니까 아이씨 그냥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원래 계약대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짜증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그렇군요. 짜증을 내시면 안 되나? 같이 이러는 사이인데. 짜증 내고 싶은데 그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약간 좀 언어 때문에 무시하나 하는. 무시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표현이 좋으니까 저희끼리는 삭히고 넘어가는.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장문하시는 영어들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그런 거 혹시 못 느껴지셨어요? 하나도 살펴보셨나요? 그러니까 동료분들이 쓰시는 거 보면 책처럼 뭐라고 책처럼 말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그냥 말씀하시듯이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이걸 알고 싶어, 나는 네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약간 한국인들 분들이 대부분 저도 못해봐서 되게 많이 놀란 게 가능하시다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혹시 뭐 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 제가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비하면 그런 편일 수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 해외 영어팀 이 수업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그냥 다들 이렇게 쓰니까 쓰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래요, 물어보러.
굳이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을 하세요. 너무 돌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돌려서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이메일에서 많이 쓰시는 그 we'd like to know 혹은 뭐 많이 쓰세요? 저 회화밖에 못해가지고. 뭐 예, I want you to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까처럼 I need you to 아니면 it would be great 조금 정말 정중하고 싶으면 it would be grateful if you 이렇게 나오면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다 해달라는 얘기죠. 너무 착해 다들. 너무 착하게 말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나요? 아, 네. 단어 표현에 뉘앙스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뉘앙스. 그거를 아시면 좀 더 단어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전이 전에 알려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콜로케이션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 그래서 맥밀런 딕셔너리는 단어를 하나 치면 그거에 맞는 콜로케이션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 뉘앙스까지 알 수 있게 예문으로. 물론 영양사전이라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걸로 습관을 들이세요. 네이버 사전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해요. 극혐. 네이버 영어 사전 극혐. 왜 그러냐면요. 일단 다른 사전이랑 다 똑같이 뉘앙스가 한 개도 없고요. 그리고 오픈 사전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는. 그 왜 빅데이터 다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BTS 만약에 팬이 아니지만 BTS 팬이에요. 근데 BTS가 예능에 나온 거를 내가 막 자막을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렸어요. 다른 사이트에 막 중국 사이트에 막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잡아서 오픈 사전에 다 올려요. 그러니까 정말 검증되지 않았고 감수되지 않은 막 영어 표현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오픈 사전이든 아니든 일단 한국 분들은 나오네 이렇게 쓰나 보다. 그리고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버 사전 비추. 그래서 요런 맥밀런 딕셔너리 혹은 케임브리지 딕셔너리 두 가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콜로케이션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due to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나온다는 콜로케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at the speed of 이런 것도 다 콜로케이션이고요. please reply 다음에 to가 오면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뭐 그런 것들 콜로케이션 거기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Dear Mr. William 해서 요 부분을 조금 고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히 썼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읽었을 때도요 의미 전달 다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게 필요하시잖아요. 원인과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here are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got 뭐 following errors 나는 에러 메시지를 받았다. 혹은 뭐 I would like to know the reason why 그죠? 혹은 뭐 I got the following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진을 여기 안 붙여놨어요. 예. I got the following error messages 뭐 이렇게 간다거나 그죠? 그래서 일단 내가 이메일을 쓴 이유가 첫 줄에 나와야 돼요. 내가 에러 메시지를 받았어. 이유가 뭐야? 를 궁금한 건데 이제 보통 시작하시는 다른 분들 전부 다 보통 시작하시는 문장들이 일단 한참 읽어봐야 돼. 뭐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들이 쓰는 거는. 그래서 지금 there are some inquiries 여기서 inquiries가 질문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inquiries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라리 주어가 I statement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궁금하다. 혹은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혹은 뭐 정말 inquiry 질의를 정말 딱 하고 쓰고 싶으면 I have some inquiries. 이렇게 차라리 간다거나.
그래서 너의 답변을 필요로 한다라는 뉘앙스를 처음부터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o please check and reply to all. 여기서는 all이 들어갔기 때문에 to가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so please check 보다는 뭐 please look into this 뭐 이렇게 하면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 이걸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please let me know what's the problem and how to deal with it. 오케이, 뭐 요 부분은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시고 나서 장문 수업 들어오시면 뭐 물론 더 해드릴 수 있고 그거 수업 들으시면 되겠지만, 다 쓰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하실 때 딱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바가 드러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두루뭉술 돌려서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를 처음에 딱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이라는 걸 표현할 때 퀘스천, 쿼리, 인콰이어리 혹시 세 개의 차이가 있어요?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의 제기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inquir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문인데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격식 있는 표현이라면, 정말 질의응답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 question 같은 경우는 I question 블라블라 나가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이거를 묻고 싶다, 약간 반감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I have something to ask, 물어볼 게 있어요,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I have some 뭐라 그럴까요? something to ask you. 뭐 이런 거밖에 없네. 아니면 정말 나는 inquiry로 쓰셔서 query로 쓰시든지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 I have a ques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분위기 잡는 듯한 느낌. 질문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 되게 뒤에 심각한 얘기를 하실 거면 괜찮아요. 혹시 뭔가 대화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Can I ask something? 이런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고. 됐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제가 그 사양이라는 의미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알고 있고 사양선은 스페시피케이션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오히려 더 힘드시겠어요. 회화하는데 비즈니스가 힘드시면. 얼마나 너무 사셨어요? 별로가지고. 오래는 안 살았는데 그냥 혼자 오래 공부해서 1년 살았는데, 스피킹은 점수 이런 건 다 만점인데 비즈니스 이런 거 잘 못하겠어가지고 문법도 잘 모르겠고. 그쵸, 문법이 약하시죠 보통.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더 질문 있으신 거 뭐 메일이나 M으로 주시면. 네. 됐나요?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신 것만이라도 네, 메일 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